R&D 분과에서 진행하는 북트레이닝 줌 강의에 오신 리더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진행자 강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진 성장을 꿈꾸는 리더님들을 위해서 탄탄한 내적 성장의 시간으로 읽고 성장하는 북트레이닝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12월의 책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성공을 위한 습관 30가지 중 오늘은 8번째부터 15번째 습관을 강의를 할 건데요. 오늘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실 김상문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보도셰퍼의 이기는 습관으로 12월에 책 읽어주는 남자 다이아몬드 디렉터 김상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출석률이 좋으시네요. 네. 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도셰프의 이기는 습관으로 해서 한 주를 마무리했는데요. 혹시 지난번 했던 강의 그 습관 중에서 내가 정말 이 습관은 내가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에는 내 정말 강력한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으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어, 화면을 보아하니 몇 분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블로그 마케팅 강의를 해봐도, 한 1000명이 강의를 들으시고, 제가 어떻게 하면은 상위 노출이 되고 방법을 다 알려드리지만은, 그걸 실제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은, 10분이 채 안 되신 걸 제가 봤거든요. 하지만 이번 이 책에서는 정말 저도 이번 또 강의를 더 준비하면서 이번 주 더 다시 느낀 게, 정말 보도 셰퍼는 어떤 인사이트, 직관력을 가지고 이 부자들이 이야기하는 30가지 습관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2주차 시간도 알차게 구상을 했고요.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옆에서 타이머를까지 보면서 또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30분 안으로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책을 같이 펴주시고요. 84페이지 8번째 습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로 주문했던 습관은 보도 셰퍼가 어려움을 돌파하라입니다. 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책의 내용인데요. 이 책의 서두에서는 윈스턴 처칠에 대한 그 강연 이야기를 하면서 딱 한마디로 그 처칠의 그 강연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 85페이지 첫째 줄인데요. 여러분은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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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절대어를 4번을 쓰는 걸 보면은 어느 스폰서님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네, 윈스턴 철칠도 이렇게 같은 말을 무려 4번이나 사용을 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이 8번째 습관의 시작이자 끝인 것 같아요. 저희 부부의 유산화 그 성장 과거를 좀 이렇게 회상을 해보니까는 저희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초반에 빠르게 성장을 했지만은 저희가 골드에서 이그제 골드까지가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정말 그 힘들었던 시간이고 그때 만약에 우리가 포기를 해버렸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 이 자리까지 못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85페이지에 소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기는 모든 것을 종료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유산화로 우리 가족의 건강과 어떤 삶을 바꾸고자 했다라고 하면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5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보도셰퍼가 사람은 언제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데 포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포기를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는데요. 87페이지입니다. 네, 소주제로 어려움이 최고의 코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수는 바로잡을 기회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은 포기를 해버리면은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뭐 실수를 바로잡거나 뭔가를 내가 피드백을 받거나 할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87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을 보시면은 난관을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저는 정말
200% 공감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하나하나씩 그 난관을 통과하고 또 보내가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88페이지인데요. 또 이 이야기를 습관을 이야기하면서 링컨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이 문구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군가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것. 그거를 보도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링컨의 말을 빗대어서 그건 결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유사나일도 그렇지 않나요? 파트너가 우리의 일이 핵심 두 개로 복제와 축적을 만드는 일인데 복제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파트너 일을 다 해주거나 또 그 사람이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 스폰서인 내가 다 해주고 있지는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경과 고난은 당신의 성공을 돕는 최고의 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우리에게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하면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최고의 코치가 지금 나를 코치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인데요. 예, 밑에서 네 번째를 보시면은 소주제로 당신을 지원할 화력을 떠올리라고 했는데요. 음, 내가 못한 것, 내가 부족한 거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또 반대로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만 생각을 해도 충분히 나의 어떤 그 숨은 에너지를, 나의 그 빙산 속에 숨어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91페이지 보시면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보도셰프는 이렇게 매 습관마다 위너를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또 문구를 던지죠. 위너들은 말했다고 합니다. 매 순간 삶에 큰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렇죠? 당신의 장점과 강점에 집중하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박수를 쳐주고 축하해 주었던 일들을 떠올려라.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활용할 탁월한 무기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습관, 어려움을 돌파하는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야겠는데요. 네, 다시 한번 처칠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위너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입니다. 절대로. 네,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항해를 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92페이지의 실천 연습으로 네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2번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양한 문제에 대해 나의 생각을 숙고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는 단언을 해버립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 그렇죠? 남이 누가 해서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그렇죠? 아마도 이런저런 어려움에 마주치면은 이러한 상황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찬찬히 마음을 다잡아 보면은 내 삶 속에 여러 도전 과제가 성공으로 향하는 내 계단의 재료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바로 93페이지에 아홉 번째 습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처음을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시작부터 잘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시작을 잘하는 습관을 만들라고 아홉 번째 습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한 젊은이와 현자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처음을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네, 바로 94페이지에 소주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뛰어난 처음을 만들 데 있어 이런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1호를 따라가라입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죠. 어, 우리 유선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처음이 되겠다. 그 다음 95페이지에 보시면은 소주제로 새 바퀴를 만들려고 애쓰지 말아라고 이 세계적으로 이미 성공한 거두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유선을 하면서 시스템이 좀 이게 좀 약한 게 아닌가? 나만의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볼까? 이러면 또 효율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유선화는 결국은 어떻게 같은 내용을 시스템에서 빨리 복제시키고 그 복제를 통해서 빠르게 누적을 시킨 축적을 쌓아갈 거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절대 이렇게 내가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거나 새 바퀴를 만들려고 애쓰면은
시간 낭비도 많고 그게 나는 할 수 있지만 파트너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 팀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우리 그룹에서 이게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꼭 그런 시행착오하지 마시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새 바퀴를 만들려 쓰지 마시고 잘 만들어진 우리 유사나 그로잉어 그룹의 시스템을 믿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인데요. 소주제로 조언은 처음에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타인의 조언과 가르침은 어떤 일에 처음에 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이거를 습관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충분히 지금 여기 북트레이닝 줌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예 뭐 어제 3BC 하신 신규분 없기 때문에 분명히 내 파트너나 아니면은 내 주변에 지금 유산화를 알아보고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정말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언을 3BC 사인을 하면서 충분히 이 사업을 소개한 스폰서에게 구하라. 이 책자 97페이지를 보여주면서 이미 세상에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8페이지인데요. 네,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첫 단추를 잘 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고 100페이지입니다. 이 습관에서 실천 연습으로 또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 거 꼭 뭐 다들 하고 계시겠지만은 더 신경 써서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술과 능력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낸다. 그렇죠? 또 내가 보강해야 할 기본기에 관한 실천 플랜을 또 작성을 해본다. 그리고 내 분야, 뭐 우리 유산화로 치면은 유산화에서 뛰어난 성공을 거둔 사람과 이에 대해서 내가 계획하고 기술과 능력을 연마하는데 또 실천 플랜을 작성하는데 이미 이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과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네, 맞죠? 뭐 이 분야에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고 하면은 즉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스폰서와의 상담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습관으로는 열 번째인데요. 태도가 8알이다. 이미 이 습관은 제목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태도를 우리는 이야기할까요? 긍정적이고 배우려는 자세, 그렇죠?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는 태도, 그 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보도 셰퍼는 이 추진력을 추진력이 좋은 사람과 또 무조건 돌파하고 보는 사람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추진력이 좋은 사람, 그렇죠? 무조건 뭐 앞뒤 보지 않고 돌파하는 게 아니고 일이 되게끔 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장 102페이지를 보시면은 갓 입사한 신입사원 뭐 우리로 치면은 갓 3BC를 긁고 이제 신규 세미나에 오신 뭐 신규 리더님이라고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쭉 내용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신입사원이 모든 부서에서 가르침을 배우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또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어떤 심부름이 됐던 뭐 도맡아서 먼저 하고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 신입사원은 성공 비결을 속도를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입사한 주변 사람들은 이 회사의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왜 이 회사는 나한테 이럴까라고 해서 자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이 신입사원은 매사에 적극적으로 뭐 회계부서에 가서 일을 배우라고 하면은 또 가서 일도 배우고 또 뭐 디자인팀에 가서 디자인을 좀 배워보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열심히 배우는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결국은 성공을 하겠죠. 102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시면 딱 적혀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맞습니다. 지금도 이거는 유효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사람이 매사에 적극적이고 태도가 팔알인 해보려고 하고 시키는 것에 대해서 다 예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경쟁자를 물리치고 먼저 성공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유산화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 가스리비치를 열고 시작한 신규분이 기존에 있었던 성공이나 이 모든 것들을 좀 비우고 성공한 스폰서가 이끄는 그죠? 가이드하는 길로 간다고 하면은 정말 그 파트너는 1년 안에도 뭐 골드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두 번째 또 위너들을 빌려서 정말 저도 이게 가슴에 담아놓는 말인데요. 이 책을 보면서 이 말을 합니다. 그쵸?
어떤 내가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는 것은 실력은 기본 엔진이라고 했어요. 성공을 위한. 태도는 그 엔진을 돌리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해도 기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태도, 무슨 일을 시작하든 그 임하는 태도가 그 엔진을 돌리는 힘,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보면은 중간쯤 보시면은 위너들을 또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언제나 눈에 띄는 자리에 있는 습관을 들여라.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발탁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어떤 그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야기인데요. 유산화를 시작하는 또 계속 진행하는 중에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유산화 어떤 세미나가 있거나 모임이 있거나 트레이닝 자리에서도 뭐 학교 학창 시절도 마찬가지지만은 선생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와서 제일 앞줄에 앉아서 준비를 하고 또 그리고 그 앞줄에 앉아서 어떤 눈에 띄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다음에 내가 준비가 됐을 때 뭐 1박 2일 세미나에 강의를 해볼 수도 있고, 예, 그런 좋은 기회가 자주 온다라는 것을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다음 장 105페이지를 보시면요. 실천 연습으로 네 가지 중에서 저는 1번과 2번을 꼭 하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뭐 1번은 간단할 수 있는 실천이에요. 오늘 출근하면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을 건넨다. 사무실 내 동료들에게 어떤 존재로 각인될지를 머릿속에 그려보고 차근차근 좋은 태도와 인상을 줄 수 있는 디테일을 찾아 실행에 옮긴다. 네, 이건 충분히 지금 북트레이닝 듣고 계신 모든 리더님들이 하실 수 있는 실천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해보시고요. 2번도 좋습니다. 경청과 메모를 나의 시그니처로 만든다. 유사나에 누구 하면은 그 사람은 참 경청이 좋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참 메모를 잘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키워드죠. 경청과 메모를 나의 시그니처로 만드는 연습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의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인데요. 네, 11번째 습관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제목이 처음에 제가 이거 봤을 때 좀 이렇게 이게 무슨 내용인가 했거든요. 신의 테스트를 통과하라. 어, 느낌이 오시나요? 이 장에서 신의 테스트를 통과하라 어떤 습관을 들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다 여러 번 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예. 어, 신은 항상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어지고 또 살다 보면 항상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신이 나에게 테스트하는 거라시라 생각하고 잘 통과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같은 이야기로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항상 그 쳇바퀴 도는 것을 내려놔라. 그리고 같은 이야기 또 매너리즘을 벗어나라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미쳐서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07페이지 보면은 아래에서 두 번째 소주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쳇바퀴를 돌리는 사람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쵸? 대부분이 이런 쳇바퀴 돌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부자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이 쳇바퀴 돌리는 삶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109페이지 제일 윗줄부터 보면요. 쳇바퀴 도는 삶에서만 빠져나와도 여러분들은 경쟁자의 절반 이상은 이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승리의 여신은 쳇바퀴를 누구보다 잘 돌리는 사람이 아니고 쳇바퀴에서 빨리 내려온 사람의 손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109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로 소주제로 반쪽짜리 신이 떠나면은 온전한 신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 말도 바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했을 때 쳇바퀴를 돌리는 이유는 우리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라고 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잖아요. 네. 그런데 불행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반쪽짜리 신이 떠나면은 온전한 신이 새로운 신이 온대요. 그렇죠? 불행과 함께 그 불행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불행과 함께 그 불행을 벗어날 기회도 함께 준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네, 아주 쉽게 이해하게끔 110페이지의 중간쯤 보시면은 에디슨의 사례를 통해서 떻게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디슨이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하고 DB를 쌓아놨던 연구소가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나의 어떤 뭐 평생 연구하고 자료가 있는 건데 그 연구소가 타버렸다고 하면은 정말 망연자실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았죠. 에디슨은요. 반대로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요? 아, 내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오류가 지금 불타고 없어.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완전히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됐어. 그쵸? 어떻게 보면 정말 불행한 일이 닥쳤지만은 화재가 나서 함께 행운도 같이 왔다는 거죠. 새로운 걸 모든 걸 리셋을 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다는 거죠. 불행한 일, 좌절과 슬픔이 당신의 삶을 노크하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하라고 이 보도 CF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신이 주신 기회.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신의 그 테스트를 꼭 통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바로 111페이지에 소유제로 익숙한 것과 결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쳇바퀴 도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은 익숙한 것과 결별을 해야겠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에서 저도 건축을 전공을 했고, 뭐, 이렇게 전혀 이것과 상관없는 일을 했지만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선물처럼 유산화가 저희에도 찾아왔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항상 맴도는 바운더리, 쳇바퀴에서 살고 있었다면 아마 유산화라는 기회는 저희 부부한테 찾아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들은 또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안다는 거죠. 내가 항상 다니는 길만 가지 않고 항상 다니던 길에서 다시 뭐 뒷골목으로 가본다든지 뭐 돌아서 한번 가본다든지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것 또 거기 안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넘겨서요. 114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 보면은 소유제로 파격적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격적으로 할 때 꼭 시각화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북트레이닝에 저희 파트너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저희 집에 와보셨던 파트너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뭐 골드, 루비, 뭐 에메랄드, 뭐 다이아몬드, 뭐 지금은 뭐 3스타, 저기 10스타까지 다 붙여놨는데요. 각 그 플라이어에 뭐 실현되지 않은 그 플라이어에는 저희가 미래의 승급 날짜와 또 그리고 그 플라이어에 저희 부부의 사진을 각 직급마다 다 넣어놨거든요. 이 성공한 사람들도 다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115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우리는 모두 위시리스트를 갖고 있다. 다만 그 리스트가 머릿속에 있을 때와 눈앞에 놓여 있을 때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죠? 저도 예전에 일찍이 뭐 시크릿이나 다른 책을 통해서 시각화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는 톡톡하게 효과를 봤습니다. 우리 북트레이닝 들어오신 모든 우리 그로잉어 그런 리더님들도 아직 이거를 안 해보셨다면은 네, 이번 시간 끝나고 꼭 나의 골드, 뭐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원스타의 그 미래 승급 날짜와 함께 꼭 그 다른 분들 그 플라이 올라오잖아요. 그 분 사진 지우시고 본인의 사진을 넣어서 이곳저곳에 붙여놓고 수시로 보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116페이지에 소주제로 더 많은 꿈을 실현할수록 더 강해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뭐 같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렇죠. 이걸 언제나 네,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19페이지인데요. 네, 실천 연습으로 네 가지 중에서 저는 여기 것은 네 개 다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3번 그렇죠. 아까 하려면은 과감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한번 가기자님들 한번 이거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못 해낼 것 같은 일들을 기획하라. 아마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 이제 뭐 성장 계획이나 우리 팀의 목표 뭐 다 정하실 텐데요. 각자의 목표들도 내가 지금 골드라고 하면은 내년에 뭐 에메랄드까지 내가 승급을 하겠다. 그죠? 과감하게. 뭐 내가 지금 루비라고 하면은 내년에는 뉴 다이아몬드 디렉터로 승급을 하겠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 성공한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했다고요? 과감하게. 그래서 본인이 지금 그냥 생각하고 있는 이 정도가 현실적일 거야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더 크게 과감하게 한번 목표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12번째 습관인데요. 예, 이유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어, 이유를 왜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를 하는 이유, 작심삼일에서 벗어나는 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저도 꼭 이거는 다시 한번 저도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더 좀 정리를 할 건데요. 부자들은 또 그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평범한 우리들은 뭔가를 계획하고 실행하지만은 항상 뭐 작심삼일에서 끝나고 또 우리가 이제 곧 연초가 되겠지만은 또 연초에 세웠던 좋은 계획들 한 3월 꽃 피는 봄 되면은 또 언제 내가 그런 계획을 세웠느냐처럼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유를 찾으면은 작심삼일에 빠지지 않다라고 보도 셰퍼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이거 너무 좋았습니다. 120페이지에서 당신에게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경주마가 있다고 상상해 보라. 다 함께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100만 달러니까는 한 13억 되겠죠? 더 크게 금액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50억짜리 내한테 지금 경주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 경주마는 결국은 나 자신이 되는데요. 그 경주마를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케어를 해야 될까요? 밤 되면은 좀 보드카를 주고 마요네즈가 곁들인 감자튀김도 좀 먹이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 대신 맥주를 줘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뭐 귀리 대신 생크림 듬뿍 올린 아이스크림 우리 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찍 자야 되는 말한테 밤에 TV를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네. 당연히 당신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누군가는 술을 마시고 담배도 하고 늦게 자고 새벽까지 좋아하는 넷플릭스 영화를 보고 하잖아요. 네. 그 답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에 소주제 누리고 싶은 삶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리고 싶은 삶. 보도 셰퍼는 누리고 싶은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40대인데 평생을 놀고 먹고 해도 쓸 돈을 다 모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그게 이 사람은 누리고 싶은 삶이라고 했을 때 바로 러닝화를 사고 운동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 될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하면서 좀 시간 낭비를 하거나 내 몸에 내 정신에 멘탈에 악영향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술과 담배와 자극적인 음식에 탐닉하는 이유는 누리고 싶은 삶이 없기 때문이다. 또 현재의 삶에서 도피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공감을 하시나요? 저는 저는 이 보도셰프의 이 말에 200% 이상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3페이지에 그러면은 소주제입니다. 위너들의 5가지 조언을 하죠. 뭐 이미 뭐 너무 들었던 이야기라서 그냥 내용만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렇죠. 독서를 해라. 산책 코스를 개발해라. 가면을 벗어라. 삼법금 생소하긴 한데 가면을 벗어라. 그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누구누구 씨는 좋아요, 사랑해요, 뭐 너무 멋져요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솔직하게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가면을 벗고 좀 이렇게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뭐 넷째로는 몰입하는 거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5번째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25페이지의 소주제로 어, 이 모든 작심삼일을 끊어내는 거 그거의 시작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이유를 찾는 거.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왜 내가 그게 필요한지 그 이유를 찾는 거에서 작심삼일을 끊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126페이지 정리하는 마지막입니다. 성공하려면 파격적인 일을 해야 하고, 그쵸? 미친 듯이 전력 질주도 해야 되고, 낯선 곳으로 과감하게 떠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술과 담배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를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작심삼일을 반복하며 평생을 보내게 되고 말 것이다. 이 습관은 정말 우리 주변에 연초에 잘 저장해 놓았다가 연초에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가 한 2월 정도에 벌써 그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까맣게 잊고 작심삼일로 끝난 주변 친구가 있거나 또 자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성공하고 세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이 습관을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인데요. 네, 128페이지 13번째 습관입니다. 세 개의 그룹을 받아들여라. 그쵸? 이거는 그냥 그 공식인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내가 강연을 해도 내 강연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중립적인 사람이 있고,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저 사람 강의 왜 저래? 라고 핀잔을 두고 아주 그 악성 댓글을 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그룹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어떤 진리처럼 어디에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멘탈 관리가 안 되고 세계의 그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안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뭐 어떤 약을 먹고 수면제를 먹어야지 잠을 자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129페이지 소주제에서 어디에나 세 개의 그룹이 존재한다. 그죠? 위너들은 거부에 대처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거부는 어떻게 해요? 좀 전에 말한 세 개의 그룹 중에서 나를 싫어하고 악플을 다는 그 그룹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방향성, 초점은 어디로 향한다? 나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그쪽만 보고 가도 충분히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느 그 방송에 갔었는데 그 배우 성동일 씨가 자기는 인터넷 어떤 자기 기사를 전혀 안 본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보게 되면 댓글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예 어떤 기사 중에서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가 나왔을 때는 아예 그쪽을 관심도 가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본다고 했었는데요. 아마 그분도 충분히 이런 세상에는 세 개의 그룹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명작, 재밌는 영화들, 또 뭐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하는 뭐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도 그랬죠. 명작은 항상 뜨거운 논란에 휩싸인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갖춰야 될 거는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131페이지 거의 마지막 제출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황금률을 찾는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비판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 그죠?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 그런 타인의 비판에 악플러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를 제일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이제 연예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절대 어떤 네거티브한 부분에 있어서 네, 감정적으로는 10% 정도만 소비를 하고 이렇게 넘기라고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인데요. 소주제. 먼지를 털어내라.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네거티브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먼지를 털어내듯이 그냥 털어버리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우리 유산화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유산화를 전달했을 때 그들은 이 일이 뭔지도 모르고 이 영양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 유산화가 어떻게 너의 삶을 너의 가족의 삶을 바꿔줄 기회인지도 못 알아보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예, 이미 부자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라. 그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내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 뭐 되새길 필요 없이 털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유의지가 있다. 다만 타인의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권리는 언제나 누구에게 있다? 우리 자신에게 있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4페이지 제일 밑줄 보면요. 그러니 타인의 비판을 받으면 그저 툭툭 털어버리는 습관을 몸에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네, 정말 유산화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꼭 갖춰야 될 습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137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또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제일 마지막 줄을 보면요. 위너는 늘 방해꾼과 구경꾼, 그쵸? 그리고 열광하는 팬들을 구름처럼 몰고 다닌다. 우리 이서님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위너들이 이 세 가지 그룹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매니지먼트를 하는지를 잘 보셨기 때문에 이거를 꼭 습관으로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138페이지에 실천 연습인데요. 네, 1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나는 거부를 당할 때마다 곧바로 먼지처럼 털어낼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9페이지에 14번째 습관 10%를 더 하라라는 습관을 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10%의 매직.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10%의 매직 이쪽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해서 10%뭐 더 얹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얹혀서 해보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우리 유산화로 빗대면은 우리가 늘 하는 루틴이 있잖아요. 뭐 2대1 미팅을 횟수가 있을 것이고 하루에 스케줄상에서 또 주변 지인이나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하는 횟수, 그 독서량, 또 운동하는 어떤 그 뭐 회차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숫자로 좀 정리해서 지금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스탠스에서 10%를 얹혀서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그게 부자가 되는 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죠? 언제나 10%를 더하면 성공의 근육이 빠르게 강화된다라고 보도 셰퍼는 이 책에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1페이지 위쪽을 보시면요. 110%의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늘 그 사람이 속한 분야에 최상위 집단에서 발견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 유산화에서 우리 그로의 그룹에서 최상위 직급으로 가고 싶으시죠? 그렇다고 하시면은 꼭 110%의 노력을 기울이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소주제인데요. 좀 어려운 이야기 합니다. 고통을 사랑하라. 그죠? 어떻게 고통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그죠? 어, 이 일은 내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어. 내가 해야만 해. 그리고 나는 그걸 해내고 말 거야. 이게 고통을 사랑하면은 이 책에서는 자신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 부분은 좀 습관으로 저도 만들어야 될 부분으로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했던 이야기와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3페이지에 담대한 목표를 설정하라. 맞습니다. 담대하게. 그죠?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을 단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위너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목표 수치를 크게 잡았다라는 것.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아마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내년에 내가 각자 리더님들이 목표를 하고 있는 아마 성장하고 싶은 직급이 있으실 거예요. 꼭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직급보다 2배의 높은 직급을 예, 수정해서 내년 목표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 책을 읽고 변화가 있어야겠죠? 이 책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담대하게 목표를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네, 벌써 36분이 지났는데요. 네, 마지막 15번째 습관 빠르게 하고 또 2주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습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라는 보더 셰퍼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라. 그쵸? 물에 빠졌다고 해서 죽궁리를 할 게 아니라 살아나올 방법을 찾아야죠. 이미 일어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찬찬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우리는 부정보다는 긍정에 더 힘을 실려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음, 148페이지로 넘겨보겠습니다. 위너들은 말했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혜는 좌절과 공포에 잡혀 있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침착함을 빠르게 되찾게 되고 비로소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우리는 배웠으니까요.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거는 10% 그것만 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어디에 쓴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집중하는데 시간을 쓴다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위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너들이 문제에 대한 자세를 정말 보도 셰퍼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뭐 크게 위너들은 결코 문제를 최종 상태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죠? 위너들은 하나의 문제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등으로 이야기를 하며 또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위너들은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뭔가 안 됐을 때 자책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도 자책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너무 친절하게 150페이지에서 151페이지를 보면은 무려 8가지로 어떻게 하면 자책을 안 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네, 이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직접 차근차근 강리더님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51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인생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에 3가지 유형으로 정리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당사자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당사자가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 당사자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문제. 그렇죠. 우리는 남을 바꿀 수 없고 주변 환경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집중하는 거는 아까 좀 전에 말한 거에서 1번이죠.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문제에 모든 집중을 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남 때문에 안 돼, 환경이 래서 내가 성장이 안 돼,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는 세계적으로 지금 안 좋아, 그래서 나는 성장이 안 돼,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다라는 거. 모든 문제와 그 해결책도 나 안에서 찾으라고 보도 셰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일수록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선택은 한 가지다.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위너들은 말했다고 하죠.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리더님들? 네, 그리고 위너가 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은 보도 셰프는 주문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들을 숨기지 말고 찾아서 떠나라고 합니다. 네.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실천 연습에서는 저는 4번을 꼭 해보셨으면은 좋겠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벌써 빨리 한다고 했는데 또 40분이 흘렀네요. 네, 어떻게 2주차 마무리를 했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2주차 끝나고 또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더 풍부한 또 보도셰퍼의 좋은 습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리더님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해주신 김상문 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 세 번째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늘 응원하며 오늘의 진행자 강태현이었습니다. 줌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